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어디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 원고를 쓰느라고 어제 오늘 좀 바빴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싱하이밍의 그 망발,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나온 중국 외교부, 또 그것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들러리를 쓴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랑 저렇게 날 세울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엄청난 그런 망발을 하는데, 망발하고 좀 히스테리죠. 저런 발언들은. 왜 저런 게 있으며 그 배경이 뭔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짜고짜 이제 첫머리가, 두 나라가 굉장히 가깝다. 뭐 서로 수천 년 동안 서로 잘 지내왔다. 이런 소리인데, 글쎄요, 우리가 중국이랑 수천 년 동안 잘 지내온 것 같지가 않거든요. 가까이는 불과 한 7, 80년 전에 6.25의 당사자였죠, 중국이. 휴전협정에 서명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 전에 보면은 뭐 고구려 침공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침공 수도 없죠. 그런 얘기는 다 생까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고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양국 국민은 수천 년간 서로 배우고 거울 삼으며 찬란한 동양 문명을 함께 창조했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중한 양국 국민은 한마음으로 함께 공동의 적에 대항하며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국가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잠깐, 이게 평양 가서 해야 될 얘기지 왜 서울서 하나? 우리는 당신들하고 힘 합쳐서 뭐 한 적이 없거든? 참나. 그러니까 아주 그 이야기의 뭐라 그럴까. 이야기 자체가 일단 첫머리부터가 아주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뻔뻔해요. 뻔뻔해. 읽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북핵의 또 북미사일의 뒷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원한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북의 도발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 북의 제재에 반대를 했죠. 거부권 행사해서 안보리를 마비시켰잖아요. 그래 놓고서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1년 전 양국은 냉전에 굳은 얼음을 깨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수교의 초심은 바로 이웃끼리 서로 지지하고 상호 추진하며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 초심은 양국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중한 관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만 있을 뿐 잘 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중한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북의 체제를 온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과 미사일을 밀어서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자를 만들어 놓고 오로지 중한관계의 발전만을 일편단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완전히 그 뻔뻔함의 정도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보죠. 이 대만 문제를 자기들 내부 문제, 즉 대만을 일종의 반란 집단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런 태도죠.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 말이 맞죠. 윤 대통령 분명히 얘기했죠. 대만 문제는 동시에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급격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한국은 일종의 섬이거든요. 여기서 바깥으로 통하는 해로는 무조건 미야코 해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예, 미야코 해로, 국제 해로로는 그게 이제 대만에서 바로 옆에 있는 미야코 섬과 그리고 오키나와 섬 사이에 있는 해로죠. 거기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남중국 해로 들어가려면은 다시 루선 섬과 대만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럼 해로, 굉장히 중요한 해로인데, 말라카 해협에서 오는 중요한 해로인데, 우리랑 직결돼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그냥 자기 문제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대만에 들어가서 100만 명을 잡아주기든 1000만 명을 잡아주기든 그건 우리 내부 문제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시종일관 존중하고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까고 난리 부리나? 참 이자들 이렇게 아주 말이 뻔뻔하고 이걸 듣고 있는 이재명이는 뭐래요? 완전히 둘러리네, 둘러리.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죠. 너희 그러면 우리가 너희 수입 못하게 다 닫아 걸 거야. 저는 사실 지금 중국의 그 수입 감소 중에 상당량이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수입선을 다이버트 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중국이 수입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남겨놓고 다 중국 바깥으로 팔도록 우리가 이번에 이참에 체질을 아주 싹 바꾸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대신에 다른 데로 수입선을 돌릴 거야. 이 소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한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그래서 중국이 그에 대해서 보복하고 있고 중국이 그에 대해서 한국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말을 첨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중 수출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이유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중국 공산당의 의도적인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아니면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다 한국 바깥으로 돌려라. 그런 오더를 아마도 때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완전히 이제 거지 취급하죠. 우리는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여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죠. 우리가 중국에 빌부터 먹고 사는 거지란 소리죠. 얘도 우리한테 다 배워간 애들인데, 그리고 첨단 영역에서는 우리가 별로 밀리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이게 참 간땡이가 부어갖고 아주 그냥 이런 그건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그건의 시작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수입 안 해도 되는 거는 너희로부터 수입 안 할 거야. 그건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너희는 우리가 주는 떡고물 먹고 사는 거렁뱅이야. 그건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왜 미국에 베팅하냐 뭐 이런 소리입니다. 한미동맹을 아주 물로 보는 거죠. 한미동맹은 1889년 3인 필지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의 맞춤법과 철자법을 이제 물꼬를 튼 그 책이죠. 사실은 철자법인데 철자법이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이런 게 된다는 얘기는 품사론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맞춤법으로 이제 번지는 거라 그 물꼬입니다. 그게 철자법 띄어쓰기가. 그래서 그때 민간동맹, 그리고 나서는 건국동맹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미 군사동맹이고, 그리고는 이제 한미 경제동맹이고요. 미국이 많이 봐줬죠. 우리한테 쿼타 많이 내주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화가 됨으로써 한미 민주동맹이 됐고, 그리고 지금 첨단 먹거리를 같이 이제 누리고자 하는 첨단 먹거리 동맹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이 친서방 나토식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 동맹이고요. 한류라는 게 결국은 서방 가치가
이제 그 지리적 서방을 넘어서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화동맹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국가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 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여러 개도국에 어마무시한 그 영감을 제공하는 모델 동맹이에요, 이게. 9겹 동맹이에요.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겹이 자꾸 풀더라고. 이 9겹 한미동맹을 두고 미국에 배팅한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은. 우린 미국에 배팅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역사, 저는 뭐 70년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동맹으로 따지면은 무려 이제 한 134년, 134년짜리 동맹인데 1889부터 시작하니까 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여기가. 그걸 가지고서 배팅이라고 천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도박 좋아하나 보지. 한번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중국의 역사와 사회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며 그저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30년 전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들이 중국 붕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탄탄한 성과를 통해 잘못된 주장임을 증명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배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뭐 한국말 잘 못 배워갖고 이게 주어서로도 안 맞고 좀 이상하죠. 뭐 아무튼 뭐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왕이면 화투짝 좀 빼들고서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 예, 판돈 좀 쌓아놓고. 배팅 좋아하시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주 내놓고 공작질이죠. 예. 아, 윤석열이 안 되겠어. 재명아 네가 좀 해라. 야, 더불어중국당이 나서서 판 좀 정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각계와 우호 교류를 전개해오고 양국의 호혜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 정세 아래 당 대표님이 계속해서 중한 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증진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아 잘해라. 그 소리죠. 예. 참 옆에서 들러리 서기 힘드네. 이재명 선수도. 예. 그리고 일본이 태평양을 하수구로 삼아가지고 지금 뭐 그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다. 글쎄, 일본은 그래도 최소한 IAEA 불러가지고 다 검증하고서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중국은 뭐예요? 그냥 은근슬쩍 막 저기 서해를 하수구 삼아서 막 뿌리고 있죠. 그리고 원전이 지금 한 50개쯤 있는데 100개를 더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서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죠. 네. 이 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냐면은 위구르 지역의 그러니까 신강에서 원폭 실험을 했을 때 뭐 위구르 사람 꼴 보기도 싫고 피폭 당했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 알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제대로 공지하고 대피시키질 않고서 그 원폭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뭐 수십만에서 100만 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놓고 이런 소리를 태연히 하는 거예요. 최근 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어류에서 검출된 방사성 원소인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일본법 기준치의 180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성분들에 대해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로 보면 해양 방류가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류일로부터 관련 방사능 물질들은 57일 안에 태평양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역으로 퍼질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모든 오염물질은 ppP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ppP가 이제 그 입자나 뭐 이런 것이 100만 분의 1일 때 1ppP죠. 방사능 오염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농도가 얼마야 된다. 그 기준 농도를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염물질 풀면 안 된다. 글쎄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오염물질을 생산하면서 살아요. 문제는 그 기준 농도치의 문제예요, 전부. 저기 후쿠시마 가지고 이제 공포 그 반일파리, 공포를 부추겨서 뽐뿌질한 반일파리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 기준 오염치가 얼마인데 그 기준 오염치가 태평양에 들어가서 희석이 되면 거리에 따라서 얼마가 된다. 예를 들어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10km일 때, 20km일 때, 50km일 때, 100km일 때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오염이 어떻게 번져간다. 그 한 축은 거리를 두고 한 축은 시간을 두고 그 다이어그램을 줘야 되거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오염 농도에 대한 개념조차 안 받아들이는 거. 아마 오염 농도로 따지자면 저기 뭐야 지금 중국이 쏟아내는 게 훨씬 심각할걸요? 중국 황사에 묻어오는 자연스러운 거든 뭐 인공적인 거든 간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이재명이 왜 그랬을까? 참, 우선 첫째, 지금 국민의 80에서 90%가 맹렬한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완전히 싱하이밍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 짓을 했을까? 이런 걸 연출하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공천 내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리한 걸까? 더불어민주당 중요 의사결정자들에게 야, 나는 베이징 찬스 갖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유리한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뼛속까지 더불어 중국당이란 소리인가? 핵심 당뇨와 선출직 중에는 이 중국에 완전히 경사된 자들이 꽉 차 있는지 몰라도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짓을 했지? 왜 이렇게 둘러리를 하지? 지금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망명을 준비 중인 거 아닌가. 유불리를 떠나서 중국의 보스가 오라. 그러니까 쪼르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차라리 잘 됐다. 2차에 중국 망명 가시면은 그게 민주당을 살리고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아마 커다란 하나의 그 획을 긋지 않을까. 네, 이 대표님 살펴서 생각을 하셔서 중국 망명을 꼭 고려하십시오. 그러면 굴욕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수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고 얼마나 인생이 활짝 꽃피겠습니까? 네, 중국 망명을 가셔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찬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당대표가 중국으로 튀었다, 토꼈다. 그러면 이제, 당원들과 당료들의 그 환멸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환멸을 거쳐야 당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 권합니다. 중국 망명이야말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살신성인의 길입니다. FD,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한국에 초치를 한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이제 당신 말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또 중국 외교부도 사실상의 초치를 했어요.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아시지만. 근데 나오는 얘기는 지금 한중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에 대해서 한국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느낌도 다르고, 그 사고방식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완전히, 이 중국이 이런 애들이었구나. 이런 걸 참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한국에 날 세워서 얻을 게 뭐 있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중국과 한국은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서로 목숨줄을 잡고 있는 처지죠.
서울, 인천, 군산에서 1000km 안에 이 5성 3시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장, 장슈, 상동, 허베이, 랴오닝 5성, 그 다음에 베이징, 텐진, 샹하이 3시.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최소 인구의 50%, GDP의 60%쯤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이건 제가 대충 얼추 따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3개성을 여기서 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난, 광동, 푸지안. 여기 이제 하이난, 광동, 푸지안을 더하고, 예, 그러면은 이 8성 3시로 만들면은 이게 이제 셴젠까지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의 60%, GDP의 80%입니다. 그래서 인구에서 한 10% 빼줬고요. GDP에서 한 20%포인트 빼준 겁니다. 뭐, 아무튼 저런 레벨이에요. 인구가 뭐 50이 안 되고 45가 되고 GDP가 60이 안 되고 5성 3시가 60이 안 되고 뭐 55가 되더라도 아무튼 그런 레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시지만 요새 무기에서 1000km가 저게 뭐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목숨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쫄 필요도 없어요. 서로 목숨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지도에서 보면 개찐 도찐이네. 뭐 넓이도 우리보다 글쎄 한 7, 8배 클까? 예. 근데 우리야 뭐 그래도 삼면이 바다여서 어디 튈 데가 많지. 뒤로 가면 일본으로도 튀고. 중국 어디 튈 데도 없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